네, 안녕하십니까. 채움 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테오젠, 현재 구간 이 코스닥의 변화와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호재를 체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알테오젠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디어 코스닥의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존에는 코스닥의 패시브밖에 없었습니다.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스피가 거의 6,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때 코스닥은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코스피에는 이 대형주의 수급이 쏠린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ETF 시장을 통해서 들어간 자금들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코스닥에 비해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의 ETF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코스닥이라고 하면 결국에 막 실적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기업들, 그다음에 뭐 동전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꺼려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액티브 ETF에 대한 출시가 단순하게 지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지수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란에 대한 사태가 있기 전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스닥의 변화가 시작될 거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코스피에 대한 집중도 좋겠지만 이 코스닥에 집중을 해보면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과 함께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면 강한 수익을 만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드디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 바뀌었다. 바로 벤치마크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연기금의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파급 효과처럼 나머지 기관들 쪽에 있어서도 투자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할 가능성이 높냐? 결국에 코스닥 150의 종목들에 있어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에서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사실상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코스닥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익 증감률부터 시작해서 벤치마크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알테오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인 시장 상황은 이제 앞으로 코스닥의 상승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집중해 볼 만한 요소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서 여기서 개별적인 호재까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작년 11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알테오젠의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이번에 3월달, 4월달에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또 이걸 봐야겠죠.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알테오젠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의 현재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이미 기존의 악재들을 반영한 하단권 자리다 보니까 이 하단권에서 호재가 나올 때랑 이 상단에서 호재가 나올 때랑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하단에서 호재가 나올 때 훨씬 더 강력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알테오젠의 이슈 중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기술 이전,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라는 사실은 제가 많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변화의 흐름을 포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 특히나 제2의 비만 치료제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냐? 결국에 2030년도까지 이 상위 5개의 매출액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게 결국에 항암제,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월 1회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일라이 12 같은 경우에도 월 1회 장기 지속형 치료제에 있어서 개발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 일라이 릴리라고 하면 결국에 비만 치료제 1세대를 주도했던 핵심 비파마 기업이었죠. 일라이 12가 이번에 월 1회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의 개발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지금 2월 달에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빅파마들에 있어서 이 월 1회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승부수를 걸기 시작했고, 기존의 노보노디스크나 릴리가 주도하던 비만약 시장이 이제 2세대 비만 치료제로 전환될 시점에 임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도 급하게 월 1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알테오젠도 미리 염두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부터 시작해서 외부에 물질을 인수해 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빅파마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최소 한 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만큼 이번에 이 빅파마들과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관성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현재 구간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구체화까지 잡히게 된다면 결국에 알테오제는 이 항암제 부분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모두 다 이제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NDR에서 알테오젠의 여러 가지 호재를 예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서 바로 무상증자, 액면 분할을 요청하는 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번에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 회사와 동시에 논의 중에 있고 거의 계약서 체결 직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에 순차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 내용들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했었고, 이 추가적인 힌트가 나왔던 게 올해는 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딜, 즉 높은 강도의 계약 규모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이 기술 이전이 클로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말은 작년 12월에 옵션 계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들이 언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이면 26년도 3월달, 4월달이라는 소리다 보니까 지금 구간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총 정리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이 코스닥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다. 첫 번째, 드디어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 연기금의 투자 방식에 대한 변경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계속적인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릴리부터 시작해서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월 1회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꾸준한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월 1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테오젠이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던 이 비만 치료제이다 보니까 빅파마들과 연관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가 주주 환원 정책, 특히나 무상증자 그리고 액면 분할에 있어서도 고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바로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3개월에서 4개월이면 26년도 3월달 4월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리,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호재들을 준비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오히려 현재 자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1월 달에 이 상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알테오젠의 호재 내용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단에서 매수, 그리고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12월 달, 1월 달에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작년도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히려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 고점 라인에서 제가 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월 달에 나오는 계약은 생각보다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1월 16일 이때 고점을 구성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기술 이전 내용도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히나 지금 74 두 건에 있는 기술 이전 내용들 가장 첫 번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 수 있느냐, 그 예상 시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물질들, 이 후보군에 있어서 현재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력 후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최신화해서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계약이 시장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이전처럼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급등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목표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인수에 대한 예상 시기부터 시작해서 후보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해당 내용들, 근거들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작년도부터 제가 매도, 그 다음에 매수, 그리고 매도 중요한 변곡점 자리들 꾸준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앞으로 전개되는 흐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목표가 신호 나오게 되면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알테라고 두 글자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전에 1월달, 2월달에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입장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누락된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시 한번 알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 많죠. 그러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가 신청 간편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알테라고 두 글자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항상 안타까운 게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이 50만 원 중후반대에서 하락에 대한 변동성 나올 수 있다. 비중 축소하셔라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죠. 근데 오히려 이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강한 추세를 만끽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끝났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엇박자를 타시는 게 아니라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 알테오젠의 호재 내용에 대한 근거들 확인하시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사이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해 봐야 되느냐? 그것도 좋겠지만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의 핵심 수혜주에 있어서 집중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드디어 엔비디아 신제품 GPU에 삼성전자의 HBM이 탑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HBM3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엔비디아 신제품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수혜 종목에서 바로 템버거 종목들이 엄청나게 탄생을 했었죠. 자, 근데 이번에 HBM4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고 드디어 엔비디아 신제품의 공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서 바로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미리미리 캐치하신 분들이 이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뒤에 강한 상승을 만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한두 달 전에 로봇에 대한 테마 놓치셨던 분들 이번에 HBM4라는 핵심 트렌드 집중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꿈틀대는 삼성전자의 핵심 수혜주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HBM4 시장을 잡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 바로 세계 최초 양산을 시작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시점이 왔습니다. 작년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HBM3 수혜 종목들이 10배, 15배 폭등할 때 구경만 하다가 놓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아니면 더 강력한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냉정하게 보시면 과거에 SK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수혜 종목들만 미친 듯이 올라갔죠. 자, 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패권을 쥐기 위해서 손 잡아야 하는 핵심적인 기업이 한 곳이 있거든요. 왜 이 기업일까요? 정답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 4 패키징의 핵심적인 키를 주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신제품 루빈에 납품하기 직전이죠.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건 바로 이 적층 기술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현재의 12층까지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죠. 자,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폭발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정확히 그 조건을 갖췄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이죠. 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자,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 구간이 좀 나왔죠. 근데 최근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자, 본격적인 상승 스타트 전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수익은 준비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죠. 제가 작년 10월달 이 로봇 섹터 바닥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 3,000원 구간 잡아보자. 결국에 데이터대로 흘러가면서 결국에 26,000원까지 갔었습니다. 당시에 저와 같이 대응 전략 세우셨던 분들 엄청난 흐름 만끽하셨죠? 그래서 이 로봇주의 다음 타자 바로 HBM 핵심 수혜 종목, 이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종목의 차트적인 패턴 그리고 수급 현황이 이 로봇주의 급등 직전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종목의 구체적인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가, 이 분석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수하실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놓치고 후회하셨던 분들, 이번에도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